건축가 승효상의 대표작 웰컴시티. 외형은 담담해 보이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람 냄새가 느껴진다. 우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서 개념을 집어넣어서 긴 시간을 걸려서 솜씨를 들여가지고 테크닉을 들여서 전혀 다른 물질 창조의 과정에 있는 거죠. 200명의 건축가가 뽑은 가장 잘 지은 주택에 선정된 유홍준 교수의 집 수졸당.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으로 번역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현대 건축의 대표 공간으로 손꼽힌다. 한국의 전통과 한국인의 정신을 담은 그만의 건축 신념으로 공간에 삶을 담아내는 사람, 건축가 승효상.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간을 디자인하며 삶을 짓는 사람, 승효상을 만나보자. 질비하게 꽂혀있는 목검, 가지런히 놓여있는 호구들. 영락없이 검도를 수련하는 검도장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건축사무소 1호제의 한 공간이다. 승효상은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과 함께 검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직업의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은데 해소할 방법을 찾다가 선택한 것이 검도였고 아예 사무실 맨 아래층에 검도장을 만든 것이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굉장히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제 후배들을 위해서도 체력 보강하는 게 굉장히, 건축은 오래 해야 되거든요. 80, 90 되어도 현역을 뛰는 사람 많거든요. 그의 스승인 김수근 선생과 장세양 선배를 비롯해 일찍 세상을 타기한 건축가 선배들이 못내 안타까웠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었던 것이다. 하루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기분은 좋아요. 항상 이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이 몸 이런 데 구석구석이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검도를 하고 나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검도를 시작한 것이 6년 전인데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승효상은 이미 고단자가 됐다. 특히 그 승수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시작했는데도 거의 훈련하는 안 빠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단이시고 지금 3단 바라보고 맹훈련하고 있는 중인데, 승효상, 그의 건축이 건강한 이유일 것 같다. 20년 전 승효상은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위해 1호제를 설립했다. 1호제는 그동안 이 시대 우리의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추구해왔다. 또한 장소에 가장 적합한 건축을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기후와 땅의 지문까지도 고려해 설계한다. 가장 좋은 건축은 그 땅에 맞는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 주택단지 별장용 빌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풍광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건축화시키느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라산과 바다를 잇는 이런 경관 축을 이게 개방하기 위해서 건물을 갖다 이런 바코드 타입을 이렇게 이제 짓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도로고, 이게 이제 소위 건천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왈 부분인데, 이 부분과 이 땅을 어떻게 이어주는가 하는 문제가 이 프로젝트의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부분, 수로가 지나갈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차는 지나가고. 프로젝트 회의, 그의 말 끝에 날이 서 있다. 이 왜 양쪽에 다 있어? 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가 두 개를 커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초등학교 이 학생들이 이게 있는 학생 가려면 어떻게 가냐? 몇 미터냐 이게? 그 따져야 된다고. 시설들만 이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비디오방 무슨 이게 조그만 슈퍼들 이런 거 있겠지. 단순히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 집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 땅이 가진 그 특색이나 전체적인 도시적인 맥락, 어떤 이 집이
이 생김으로써 이 어떤 전체적인 풍경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건축을 통해 삶의 흔적을 그리고 역사의 흔적을 읽어내고 다시 건축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후대에 전하고자 한다. 건축은 바로 우리 삶의 역사이고 흔적이 새겨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 땅은 그 삶이 시작되는 터전으로 근원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 승효상의 화두는 땅의 문이 바로 지문이다. 프로젝트마다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땅하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장소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더구나 저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도 뭐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이 서게 되는 땅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성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방 천장은 시멘트 마감 그대로이다. 또한 벽면도 시멘트 벽돌이다. 그는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자재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페인트는 부정직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료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정직한 건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재료의 성질이라면 그 물성인데 물성을 그대로 보면은 그게 그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게 보이니까 이 건축은 진정성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할 수가 있죠. 승효상의 사무실에는 서재가 마련돼 있다. 평소 글 잘 쓰기로 소문난 그는 책 읽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건축의 영감을 책에서 얻곤 한다. 건축이란 것은 내가 아닌 남이 사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면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타인의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준다고 한다. 그 지역 그 나라의 건축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보는 것이지 건축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인류가 인간이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는 게 그런 건축가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빈자의 미학으로 알려진 승효상의 건축 화두는 가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미학이다. 가난은 곧 절제로 나타나고 그 절제는 불편한 삶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그 불편한 삶은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것이다. 승효상 선생께서 생각하시는 건축은 공학과 예술을 좀 이렇게 넘어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문학의 한 분야 또는 인문학 자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그 삶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그런 하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공학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건축을 아름다운 예술품이라고 접근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접근법으로 건축에 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현장을 찾은 승효상. 그의 작업은 고객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벽지는 최근에 하는 거예요? 네? 하지 말지. 이런 소탈함 때문에 건축가로는 보기 드물게 일반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줄자까지 챙겨와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사람들. 승효상 또한 이들의 의견을 놓칠세라 꼼꼼히 받아 적기에 바쁘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이런데 벽으로 된 거 쓰시려면 지금 맞춰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죠.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환경 단체의 위상에 맞는 품위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 시작해야지 이제부터. 1호제의 4호층은 승효상이 사는 집이다. 건축가가 사는 집은 어떻게 다를까? 가파른 계단을 올라 열리는 그의 공간은 여느 가정집과 달리 벽에 아무런 장식이 없다. 벽에도 뭔가를 갖다가 장식할 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생각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상상을 굉장히 자극하게 한 거니까 그 상태가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근데 뭔가를 갖다 이미 다 채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상상력이 그냥 중지가 되잖아요. 그의 아내는 스승 김수근 선생의 비서였다. 그래서 건축에 빠져있던 그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지켜온 증인인 셈인데 그의 아내는 아마 그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또 다른 집일 것이다. 자신이 설계한 모든 건축물이 후회스럽다는 승효상은 그의 건축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작업실인데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창고죠. 어지러워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뭐 너무 잘 압니다. 짚으라면 금방 다 짚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겁니다. 예, 평상시에는 저보다 훨씬 더 어지럽습니다. 건축가는 남의 삶을 조직시켜주는 사람이 건축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니까 남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공간적으로 조직화시켜주는 사람이 건축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얼만큼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만드느냐, 이게 좋은 건축의 목표일 수가 있고요. 이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건 유명한 건축하고는 이게 다르죠. 유명하다고 좋은 건축이 다 아니니까 오히려 유명한 건축이 좋은 건축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게 유명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회자가 많이 되는 건축이니까 건축이 인구의 회자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심리적으로 뭐가 자극이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건축은 심리적으로 인간의 삶에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스무드하게 아주 이게 이끌어 나가는 게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이 시각적 상징으로 보는 순간에 건축을 갖다가 하나의 기호 혹은 이게 큰 조각처럼 보니까 그 건축 내부에 있는 공간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건축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축이 물론 결국 이게 어떤 물체로 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물체가 내부 공간을 진실하게 그대로 감싸 안으면 외형이 되는 게 이게 건축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내부 공간 따로 외관 따로 이거는 소위 표리부동한 거죠. 이것은 제가 하는 건축하고는 굉장히 위배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는 이 땅하고 굉장히 연관을 시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느 땅이든 굉장히 고유해가지고 어느 세계 어느 땅이든지 같은 땅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위도와 경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녹아 흘러왔던 역사가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막에 짓는 건축과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에 짓는 건축이 다 다르죠. 초가집하고 뭐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이 다 다르죠. 그건 전부 다 그 당시 그 땅을 바탕으로 그렇게밖에 지을 수 없었던 그런 필연적 이유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에 서야만 땅을 바탕으로 지어지는 게 건축이니까 땅하고 연관을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특히나 땅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게 땅을 보면은 건축에 대한 해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땅 스스로가 나는 어떤 건축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땅과 건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굉장히 발견하려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벽체에 관한 장식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공간을 감싸 안기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벽체를 장식하는 순간에 그 벽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간이 왜곡돼서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색채를 잘 못 쓰는 이유가,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색채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공간이 아주 채색되어 보이면은 바로 전달이 안 되니까 색칠을 싫어하고요. 장식이 있으면은 그 장식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이 이게 무시되어 보이는 것 같아서 장식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거는 지 스스로 나는 시멘트 블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멘트 블록이라고 하는 재료의 성질, 물성, 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위에는 콘크리트는 나는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거푸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형태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푸집을 이렇게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는 합판 자국이 다 있죠. 그냥 이게 재료의 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건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많고, 이게 이렇게 구성된 공간이 훨씬 더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죠. 만약 여기에 더 뗀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그 인부들이 잘 쌓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감춰질 거, 아마 마구 쌓을 가능성이 또 있고, 천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감춰질 거, 마구잡이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성실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작업들이 보여질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노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건축이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축에 쓰이는 재료의 물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가,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적합하게 이게 적용하는가가 문제가 제일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세상에 굉장히 재료가 많으니까 발견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 코르텐 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발견해가지고, 제가 아마 한국에서 제가 처음 쓴 건축가인데, 저 재료는 이게 특수화금입니다. 일반 철이 아닙니다. 이게 한 5년 동안 녹이 슬다가 그 녹이 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철, 그 녹 자체가 막을 형성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한다고 하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검은색이 되었다가 5년 후에는 암적색으로 변합니다. 매일매일 변하는데 그 변하는 과정이 시간을 머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고,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햇빛 비치거나에 따라서 또 각도가 다 이게 녹막 때문에 틀려져서 색채가 달려 보여요. 그게 이제 뭔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라서 그것도 좋고, 요즘은 현무암이라는 돌을 주로 쓰는데 보면 많은 구멍들이 나 있어서, 공극이 있어서 옛날에 화산재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드라마들이 막 보여 있는 것 같아서 왠지 그 재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재료고 나무 등등의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쓰는 재료는 대부분 다 이게 시간이 가면 변하는 재료입니다. 건축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과정 동안에 애초에 생각이 변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건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태어난 건축이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 생각은 엄청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태어난 결과적으로 완성된 건물을 보면은 그 애초의 생각과 비교하면 항상 아쉬운 게 엄청나게 많아서 이때가 많은 건물을 지었지만은 막 이게 볼 때마다 이 아쉬움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일 가기 싫을 때가 준공식을 때 부를 때 상 준다고 부를 때 가기가 제일 민망스럽습니다. 가면은 뭐 실수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실수 보면서 새로 하는 작업에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다시 하지만은 매번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할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갖다 다시 겪게 됩니다. 그 실패한 건축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그건 제 건축의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어가지고 빈자의 미학의 요체는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미학이 아니고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미학입니다. 그렇게 돈의 힘, 재물의 힘, 물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좀 더 가난하게 살 줄 알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만큼 더 아름다울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지금 주저없이 꼽는 게 유감스럽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들입니다. 주로 달동네. 재건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막막히 헤매다가 달동네를 우연히 들어가 보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온갖 건축의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모여 사는 사람들의 지혜란 지혜는 뭐 몽땅 그게 건축적으로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뭐 서로 붙어 사는 그런 서로 이어서 사는 사람, 나누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공간이 다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돈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이제 버뜩 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의 이 모습을 제가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모아서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만들어서, 그래서 저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살면은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 건축을 하고 있죠. 건축이 시대의 거울인 것처럼 도시도 시대의 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가치를 갖다가 담는 게 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가 소위 민주주의 시대고 다 원화되어 있는 시대고 뭔가 주도적인 이념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고 각종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으려 하면서 공존하는 시대니까 도시 형태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거든요. 옛날의 도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런 도시로 재편을 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건설을 하려고 하는 도시가 옛날의 가치를 자꾸 쫓아요. 그러니까 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중앙광장, 중앙로, 중앙공원 이런 말들은 다 독재시대의 잔재들이에요. 봉건 영주 시대의 이게 산물이죠. 도심, 센터, 집중, 축 이런 것들은 다 계급적 그런 어떤 산물이거든요. 요즘 그렇게 도시 설계 안 해야 되는데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식의 도시를 막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빚고 있는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건축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에 적극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회가 도시를 만들지만 그 도시가 다시 또 사회를 만들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갈등이 이런 여러 도시의 잘못된 구조 때문에 빚어나는 거라고 저는 뭐 단정 짓지 않을 수가 없죠. 다원적 가치가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전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분, 도시의 한 구석에서도 그 전체 도시에 관한 모든 기능이 다 있는 도시죠. 예컨대 그냥 도시라면은 그냥 바지락 바람으로도 나가서 담배도 살 수 있고 술도 살 수 있고 뭐 자기가 공원으로 가려면 공원도 쉽게 연결될 수 있고 문화시설 생활하려면 문화시설도 쉽게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괜히 정장을 하고 예술의 전당에 가야만 문화시설을 갖다가 뭐 문화적 혜택을 받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만해 있는 그런 어떤 이 공존한 도시가 제가 만들려고 기회만 있으면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도시의 중요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뭐 이 여러 개의 기회들이 와가지고 뭐 몇 개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1호 실행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그동안 주장을 꽤 많이 해가지고 이 주장을 갖다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생겨가지고 지금 작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평안북도에서 월남하신 분인데 정주에서요. 부산에 이제 오셔서 이제 저를 낳으셨죠. 네, 그때 피난민들이 이제 몇 가구 같이 모여 사는 집입니다. 8가구가 모여 살았어요. 앞에 4가구, 뒤에 4가구, 가운데 아주 길다란 마당을 아주 깊은 마당입니다. 두고 그 마당에 안에 이제 화장실 하나 있고 우물가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가지고 아침마다 그 마당이 북새통입니다. 그냥 와서 먼저 화장실 사용하는 사람들 뭐 아침 씻는 사람 뭐 밥하는 사람들이 난리죠. 그게 아마 저한테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사는 방법에 관해서 영향을 주었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화방을 들락거리면서 만화에 관해서 달통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만화도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싫어했죠. 지금 제주를 발견하시고는 좋아하셨을 게 틀림없는데 바로 뭐 이게 옆집에 어떤 이제 실패한 화가 사람한테 쌍술 먹고 그냥 혼자 사는데 뭐 주정 부리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이게
덧정이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림만 그리면 혹시 그렇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서 그림 그리면 좋아하시는데 말리시고 막 이러셨죠. 철저히 이게 삼중적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얌전했고요. 한마디도 말도 없는 학생이었고요. 학교에서는 제가 무슨 일을 한지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떤 이제 청소년이었고요. 교회 일이라고 한 일은 뭐 도맡아 가면서 다 했으니까. 나오면은 그냥 뭐 중국집 2층에 틀에박혀서 빼갈 마시는 불량 청소년이었고, 담배 피고 이 삼중 생활을 갖다가 아주 고개 넘듯이 했었으니까, 그 말이 그 생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뭐 청소년으로서의 갈등, 방황, 가치관에 관한 의문, 정체성에 관한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번복이 돼 있었죠. 뭐 전형적인 그 사춘기라고 보면 되는데 남들보다도 좀 더 그 농도가 짙었죠. 대학을 가려고 했던 때가 굉장히 고등학교 3학년 때 늦은 때였어요. 아,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그러니까 우선 뭐 학과가 저한테는 그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우선 대학을 가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중요했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한번 먹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하신 기독교 신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더라고요. 아마 장남으로서의 의무감을 저한테 이제 상기시키시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 모르다 건축이라고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우리 누님이 어떻게 뭐 그 당시 대학생이셨는데 이 건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 그림도 그려도 되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이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신학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저를 갖다가 이제 꿰는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누님 말 손 듣고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진급 1학년 때는 교환과정부고 2학년 때 이제 진급을 해서 본과에 가서 이제 건축을 처음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첫 시간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마쳐 돌아오신 젊은 교수님이어서 기대도 많고, 그래서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첫 시간을 딱 뒷자리 가서 앉았는데, 이 교수님이 제독이 12품짜리를 갖다 그대들고 이게 제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사는 게 좋고 이건 5군데 하면서 제독이의 기능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그냥 요즘 말로 그냥 뚜껑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선생님 그게 대학생인 우리에게 첫 강의인데 하실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교실을. 다시는 이 학교 안 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너무 그 실망의 폭이 너무 커가지고. 학교에서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이제 김희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애들에게 다 어디 가느냐가 다 물으시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내 얼굴도 잊어먹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가시면서 저를 갖다가 승효상 군은 내 방으로 좀 오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이제 쫓아갔더니 이 선생님께서 자네는 김수훈한테 가지. 덤벅거리시는 거예요.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또 이게 그 말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셔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갖다 거시더니 김 선생님한테
그러더니 우리 학교 이번 졸업생에서 기가 막힌 애가 있으니 데려가 서시오. 또 그 전화의 내용이 또 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해주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그냥 꼼짝없이 끌려서 갔죠. 그게 김 선생님한테 가게 된 이 발단이었고 제 건축 인생이 본격적인 이게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 그런 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순 선생님하고 관계인데 그게 끊임없이 제가 이제 김순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죠. 이제 반항하다 보니까 김순 선생님 눈에 잘 띄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프로젝트를 책임만다고 하는 것이 보통 한 6, 7년 정도 되어야 책임만 시켜주는데 마선성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꽤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저한테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 인생을 바칠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었어요. 교회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이게 신관, 기독교관, 천주교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어떻게 건축화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했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1900년대 초기에 건물 하나 설계를 했는데 장식이 전혀 없는 건물 하나 설계를 했어요. 그 당시 비엔나는 바로크, 로코코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 삐까뻔쩍한 장식이 있는 건물만이 비엔나류라고 알고 있었던 때에 그러니까 반역을 갖다 한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을 설계하면서 비엔나 사회가 들끓었어요. 그때 아돌프 보로스라는 사람이 심포지엄 때 장식은 죄악이다 하는 말로 비엔나 사람들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엔나 사람들이 납득이 되어가지고 그 건물에 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그 건물 서는 바람에 이게 지나간 잘못된 전통을 완전히 혁명시키는 그런 노릇을 갖다 했죠. 건축가라고 하는 게 예쁜 그림 그려가지고 예쁜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회를 혁명시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건축가라고 하는 게 예술가가 아니고 굉장히 지식인 계열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건축을 새롭게 이제 제가 보게 된 계기가 됩니다. 8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저와 그때 같이 있던 장세양 선배 그 두 사람을 불러놓고 공간을 좀 책임지라고 유언처럼 자택에 불러놓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느닷없이 공간을 또 맡게 돼. 대표이사야 직을 한 3년을 더 했죠. 근데 그게 영예로운 게 아니라 30억이라고 하는 빚을 같이 넘겨주셨으니까 그다음부터 엄청난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됐죠. 매일 은행에 불려가지 않으면 사채업자에게 붙들리고 임금 못 준다고 노동부에 고발당해서 끌려가거나 재판장에 가거나 그때의 생활은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하라 그러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생활. 수졸당입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김수근 건축만 해야만 했기 때문에 수요상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공간을 나왔는데 뭐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근데 독립을 했는데 김수근 건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승효상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막막했죠.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또 다른 의미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찾는 작업을 했다가 계속했죠. 저를 찾기 시작한 게 이제 제 어린 시절을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첫 번째 한 작업이 수졸당입니다. 그 건축이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저한테는 승효상 건축의 첫 번째 작업이라고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저한테 중요합니다. 떠나기 직전에 이게 그때 비서직을 하고 있던 지금 현재 이 집사람을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가지고 시간이 좀 있어서 찻집으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워낙 제가 부잡스럽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건축하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것 시간 있으면 그 외에는 뭐 별 다른 생각이 없죠. 오히려 지금 아내를 노리는 동료 직원들이 많아서 제가 자문을 많이 해주곤 했죠. 제 머리도 잘 못 긁으면서 이제 자문을 해주고 했죠. 나중에 그 동료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혼났죠.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뭐 경황이 없었으니까 제가 먼저 갔죠. 제가 먼저 가서 4개월 후에 집사람이 왔어요. 비엔나에서 11월 24일 날 눈 내리는 날 비엔나 고성의 그 리텐슈타인 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수도 그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채플에서 신랑 신부 줄에 다 포함해서 13명이 모인 가운데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결혼한다는 것만도 부모님은 고맙게 생각했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떠난다 그러는데 결혼한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결혼식 때는 못 오셨고 그냥 장인어른만 오셨는데 그날 결혼식 때 피로연 때 제가 과음을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빈자의 미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했으니까 죽기 전에 완성된 빈자의 미학 완결판을 갖다가 이 책으로 한번 내었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그것이 입각한 뭐 건축을 하는 게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건축은 결국은 뭐 오래 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누적이 건축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가능하면은 좀 오랫동안 건축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 삶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인데 이게 뭐 부질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꼭 풀고 싶어요. 승효상, 그는 채움이 아닌 비움을 설계한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목표가 분명한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공간의 쓸모를 만들어 나가도록 비워둔다. 그에게 건축은 단순할수록 침묵할수록 좋다. 그래야 보다 자유롭게 많은 삶들이 담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짓는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포함한다. 그래서 승효상은 세움이 아닌 지음으로 건축을 말한다. 시를 짓듯 밥을 짓듯 이름을 짓듯 삶을 짓는 건축가 승효상. 그가 짓는 비움이 이제 더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